조용히 얘기를 해서 두 사람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계속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헤어지려고 해서 개소리.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소송의 득과 실, 어떤 영상들 보면은 상간소송 하지 마세요 하는 영상들도 있더라고요. 제 경험상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소송을 하는 것 자체는 당사자의 판단의 몫이지만 걱정이 되게 많으신 거죠. 이걸 내가 소송을 했을 때 배우자의 반응은 어떻고 상대방 반응은 어떨 건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소송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근데 많이 제가 권하기는 해요. 왜냐면 만약에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 있고 배우자도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었을 때 배우자가 어떤 생각을 할까? 아, 우리 배우자는 내가 바람을 펴도 아무런 질책도 아무런 소송도 아무런 문제도 제기를 하지 않는구만. 외도를 되게 쉽게 생각한다고요. 그럼 또 할 수 있어요. 어차피 또 봐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특히 두 사람의 관계가 아직까지 좋아서 만나고 있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건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을 헤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송을 제기를 했어. 남편이 뭐라고 하면 해. 너 이렇게 일 크게 만들 거야. 내가 정리하려고 했었어. 너 왜 괜히 일 크게 만들어가지고 나 이게 망신이고 뭐냐 말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여러분, 절대로 두 사람은 스스로 헤어질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개입을 해야 돼요. 헤어지게 하는 방법은 소송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소송을 해도 안 헤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많아요. 왜 안 헤어지냐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은요, 내가 만나는 이성이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잖아요. 그쵸? 그래서 상대방한테 걸렸어. 눈도 깜짝 안 해요. 이미 알고 시작한 관계인데 내가 큰 잘못을 했네, 가정 파탄에 주범이 됐네,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헤어질까요?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재수없어서 알게 됐구나, 그럼 우리 좀 더 치밀하게 만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남을 이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당신 헤어져, 너도 헤어져 이렇게 경고를 해봤자 그냥 웃음거리가 될 뿐인 경우가 많겠죠. 근데 소송을 하면은 법원이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압박감이 밀려온다. 최근에도 상담을 하러 오는데 한번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남을 유지해서 그게 몇 년 동안 이어졌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걱정들이 있다. 상대방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배우자가 자기 배우자한테 맞소송이라고 하죠. 내가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는데 상대방의 남편이 나의 남편을 상대로 하고 상간남 소송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두렵다. 그 다음에 또 그게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우리 배우자를 상대로 해서 구상권 청구 소송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두렵다라고 해서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막 박수 치면서 환영해. 그런 것들. 내가 그러지, 선생님 그런 거 맞소송 당하게 해야 돼요. 당신의 배우자도 맞소송 당하게 해야지 정신 차린다고요. 맞소송을 안 하고 이혼도 안 한 상태에서 상간소송만 하게 되면은요, 배우자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거잖아. 그냥 팔짱 끼고 보는 거잖아요. 경제적인, 정신적인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아요. 반성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선생님 돈적인 부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맞소송 당하게 해두세요. 그래야 두 사람이 완벽하게 관계가 끝납니다 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거든요. 금액적인 부분에서 별로 남을 거 없지만 내 배우자를 내가 응징할 수 없다고 하면은 제3자를 통해서 적어도 그런 기회를 갖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완벽하게 끊는 거에 대해 있어서는 가장 좋은 득이 뭐냐면요, 내가 상간소송을 제기를 했어. 소장에는요, 본인 배우자한테 들은 진술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자백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났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 상대방이 먼저 꼬셨어. 소장의 내용을 제출해. 그러면은 상간자가 그거를 바꾸서 엄청 빡쳐. 거짓말을 써놓은 것 같거든. 자기가 보기에는 꼬신 것도 먼저 저 사람이고 자기가 마치 더 큰 책임이 있느냐 써놓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보고서 답변서를 제출을 하는데 원고 배우자가 빡치게 또 써놓죠. 제가 먼저 꼬셨고 네 배우자한테 알릴 거라, 협박에 의해서 만났다, 뭐 이런 식의 것들로 막 써놔. 서로 비난하는 거야. 서로 비난하면 정 딱 떨어져. 며칠 전까지 막 서로 좋아 지내던 사람들이 서로를 욕하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럼 팔짱 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가장 좋은 케이스예요.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소송을 통해서 서로 정이 떨어지거든요. 완벽하게 관계는 끝이 나요. 상간소송에서 실의하는 경우는 가끔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가 상간소송 제기했을 때 내 배우자가요, 우리 가정 내에서 굉장히 갑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맘대로 아나무인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냐면 돈 잘 벌고 우리는 뭐 전업주부나 이런 상태였었고, 그랬을 경우에 너가 상간소송 제기했어? 그러면서 집을 아예 나간다거나 생활비를 끊는다던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던가 이런 경우 아주 간혹 있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상간 소송을 계기로 해가지고 반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더 많아요.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은 본인의 배우자가 잃을 게 되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상간자는 잃을 게 하나도 없어. 예를 들어서 사장하고 비서랑 사귀었어. 비서를 상대로 해가지고 상간 소송했을 때 비서는 잃을 게 없어. 이 불륜관계를 터뜨렸을 때 데미지를 입는 게 원고 배우자가 굉장히 크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런 경우는 가급적 소송까지는 안 가시더라도 합의를 하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죠. 내가 왜 이 영상을 찍게 됐냐면은 유튜브 영상을 제 거를 보고서 어떤 분이 상담을 왔어요. 배우자가 바람을 펴서 집을 나가서 지금 상간자랑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상대로 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대. 자기가 이제 외도 증거까지 웬만하게 다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증거를 자기 변호사한테 줬다는 거예요. 이혼 소송에 좀 내달라. 자기는 이제 이혼을 이제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걸 왜 증거를 왜 내죠? 유책 배우자의 이혼 소송이라는 걸로 해서 기각을 당한. 그리고 내가 상간녀 소송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시큰둥했다는 거 자기 변호사님이 자기는 그거를 증거로 내지 않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나한테 상담을 오신 분이 있었어요. 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그 변호사의 논리가 이혼 소송을 당한 마당에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가정을 유지하고 싶으면 왜 괜히 들쑤셔나서 상간녀 소송을 하고 배우자의 유책을 드러내는 거야. 그거는 법원에서 좋지 않게 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내가 바람을 펴봐서 아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다 나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바람핀 당사자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는 스스로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왜 들쑤셔놓느냐. 왜 네가 혼인관계 유지하고 싶으면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던지 조용히 얘기를 해서 두 사람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계속 얘기하자면 절대 안 돼요. 헤어지려고 해서 개소리. 진짜 개소리. 개소리. 당신만 조용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해결하려고 했어. 내가 끝내려고 했어 하는데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가만히 있으면 평소처럼 생활비 주고 겉에서 보기에는 평온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리고 그거를 바라고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 속은 타들어가고 썩어 들어가는데 그냥 나만 가만히 있고 생활비 받아서 쓰고 애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가정을 유지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갈 것이며 그게 뭐 10년, 20년 간다고 해도 내 인생을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별로 권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남편이 그렇게 아나무인으로 나온다고 하면 사실은 이혼까지는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상간소송 안 하고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다. 두 사람이 정말로 정 떨어져가지고 헤어지지 않는 이상은 외부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그거는 법원을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낫고 득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소송을 함으로써 내가 잃는 게 더 많을 것 같다 하시면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정말 자기가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그게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 데미지는 얼만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을 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요 상간소송의 득과 실이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